여러분, 명절이 행복하기만 하신가요?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무겁고 가장 외로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DJ의 목소리가 선영의 귀에 스며들었다. 아침 일찍부터 켜둔 라디오는 평소와 다름없이 명절을 앞둔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었지만 유독 그 한마디만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 선영은 매년 반복되는 명절 준비 앞에서 한숨부터 내쉬었다. 벌써 몇 번째 한숨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차례상에 올라갈 음식 목록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장바구니를 챙기는 순간 눈길이 시어머니의 오래된 찬장에 멈췄다. 그 찬장은 시집 올 때부터 거기 있었다. 20여 년의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온갖 그릇과 조리도구들을 품어온 묵직한 존재였다. 손때가 잔뜩 묻은 서랍 손잡이, 그 위에 희미하게 흘러내린 잉크 자국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낡은 흔적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그 자국은 오래된 편지의 흔적처럼 보였다. 누군가 급하게 편지를 쓰다가 잉크가 흘린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눈물 자국이었을까?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일어났다. 그때 시어머니 영애의 전화가 울렸다. 평소보다 조금 밝은 목소리였다. 선영아, 올 명절은 제주도나 어디 여행이나 갈까? 순간 선영은 깜짝 놀라며 반색했다. 정말일까? 드디어 시어머니도 명절에 무거운 짐을 덜고 싶어 하는 것일까? 가슴 한켠이 뛰기 시작했다. 온 가족이 여행을 가는 명절, 상상만 해도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러나 바로 이어진 말은 차갑게 기대를 꺾었다. 아니다. 우리 집에서 차례를 지내야지. 다 같이 모여서. 그래야 조상님들도 좋아하실 거 아니야. 목소리에 담긴 당연함이 선영의 가슴을 눌렀다. 잠깐의 희망이 산산조각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내 얼굴에 미묘한 그늘이 드리웠고 전화기 너머로 전해질까 봐 애써 목소리를 밝게 만들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준비 잘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쉬었다. 또다시 같은 풍경, 같은 갈등, 마음 깊숙이 지쳐 있음을 스스로도 느꼈다. 선영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마자 명절장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마트는 붐볐다. 대형마트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큰 카트를 끌며 둔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모두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곳으로 향하는 모습이 마치 정해진 수순을 밟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며 선영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회사에서는 똑 부러진 워킹맘이라는 말도 들었고 지점장을 맡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다. 부하 직원들 앞에서는 당당했고 고객들 앞에서는 프로페셔널했다. 하지만 시댁의 문 앞에 서면 언제나 모든 것이 무너졌다. 마치 갑옷을 벗은 기사처럼 모든 방어막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번 명절만큼은 달라지고 싶었다.
더 이상 그저 며느리 역할에만 매몰되고 싶지 않았다. 나도 이 집의 일원이고 내 의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 어쩌면 그 낡은 서랍과 잉크 자국이 내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드는지도 모른다. 그 자국 속에 숨겨진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 영애는 늘 그렇듯 거실 소파에 단정하게 앉아 나와 남편 도균을 맞았다. 회색 카디건을 깔끔하게 여미고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뒤로 넘겨 빗어 올린 모습이었다. 20여 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 모습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곤 했다. 어서 와라 선영아. 표정은 온화했지만 말끝마다 묘한 압박이 숨어 있었다. 마치 따뜻한 물에 소금을 탄 것처럼 겉보기에는 부드럽지만 실제로는 짠맛이 도는 그런 느낌이었다. 큰 며느리라면 당연히 준비 잘할 줄 알았지. 내가 우리 집 장손 며느리잖아. 그 말에 담긴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당연히 장손 며느리. 그 단어들은 언제나 나를 옥죄어 왔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가방 손잡이를 꽉 움켜쥐며 진정하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도교는 어색하게 눈치를 보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어머니, 그냥 올해는 간단히 하면 어떨까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가득했다. 마치 지뢰밭을 걷는 사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했다. 하지만 영애의 시선이 날카로워지자 곧 시선을 피했다. 늘 그래왔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방패도 다리도 되지 못한 채 그는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일상이었다. 무슨 소리야? 조상님들 앞에서 간단히 하다니. 도균아,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영애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꾸지람이 동시에 담겼다. 도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또 한 번 혼자라는 것을 느꼈다. 결혼하고 10년이 넘었지만 이 집에서만큼은 여전히 외부인 같았다. 선영아, 부엌 정리부터 해볼까? 내가 미리 준비해 둔 게 있어. 할 수 없이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익숙한 부엌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가스레인지,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싱크대, 그리고 그 오래된 찬장. 기계적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를 시작하려던 순간 문득 지난번에 봤던 잉크 자국이 떠올랐다. 무심코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평소처럼 젓가락, 숟가락들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구석진 곳에서 접힌 종이 귀퉁이가 살짝 보였다. 그 종이는 연한 분홍색이었고 세월이 지나 가장자리가 바래 보였다. 편지일까? 아니면 오래된 메모일까? 호기심이 일어 손을 뻗으려던 순간이었다. 거긴 왜 열어? 영애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부엌 입구에 서 있던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경계심만이 가득했다. 그 말에 나는 흠칫 놀라 서랍을 닫았다. 아, 젓가락 꺼내려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영애는 한동안 나를 지켜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래, 그런데 젓가락은 저기 찬장에 따로 있어. 그 서랍은 건드리지 마. 목소리는 다시 평온해졌지만 분명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 분홍색 종이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궁금증이 커졌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도교는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고 나는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다. 당신 어머님 서랍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 물을 틀어놓은 채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규는 TV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왜? 뭔데? 오늘 실수로 열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더라고.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은데. 그제야 도균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의 표정도 어딘가 어색했다. 엄마 개인적인 물 건드리겠지. 굳이 알 필요 없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아는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왜 항상 나만 맞춰야 돼? 결국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다. 오늘 하루 쌓인 답답함과 궁금증, 그리고 10년간 반복된 패턴에 대한 피로감이 모두 합쳐진 목소리였다. 도교는 한동안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TV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다가 전자담배를 꺼내 들며 중얼거렸다. 모든 게 다 지나갈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되어야 했을 텐데 오히려 불안감만 커졌다. 마치 무언가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도균의 전자담배 연기가 창문 밖으로 흩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 분홍색 종이 조각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욱 알고 싶어졌다. 명절 전날 밤 집 안은 고요했다. 내일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모든 것이 잠시 멈춘 듯한 시간이었다. 선영은 거실에서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고 도규는 부엌에서 뭔가를 뒤적이고 있었다. 여보, 이거 봐. 도균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연한 분홍색이었던 종이는 세월이 지나며 누렇게 발해 있었고 가장자리는 조심스럽게 접혀져 있었다. 이게 뭔데? 선영이 다가가자 도규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그곳에는 정갈한 글씨로 시 한 편이 적혀 있었다. 필체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영애의 손글씨였다. 봄날의 연가, 벚꽃이 흩날리는 오후, 책상 앞에 앉아 끄적이던 그 시절의 나는 어디 갔을까? 펜 끝에서 피어나던 꿈들, 하얀 원고지를 채우던 희망들, 모두 어디로 사라져 버렸나. 시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어릴 적 꿈은 시인이었는데 가족을 위해 포기했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라도 써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 1985년 봄. 글씨체는 분명 영애의 것이었다. 젊은 시절의 또렷하고 힘있는 필체였지만 어딘가 애틋한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선영은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먹먹해졌다. 종이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언제나 나에게는 고집스럽고 요구만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그녀 역시 한때는 자신의 꿈을 가진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1985년이면 도균이 태어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였다. 젊은 어머니였던 영애가 아이를 재우고 난 후 홀로 앉아 이 시를 썼을 모습이 눈에 선했다. 꿈을 접고 살림살이에 매달렸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시를 쓰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이걸 어디서 찾은 거야? 엄마가 잠깐 화장실 가신 사이에 그 서랍에서. 다른 종이들도 몇 장 더 있었어. 도균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의 이런 면을 처음 알게 된 아들의 복잡한 심경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 순간 서운함 대신 낯선 연민이 선영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지금까지 영애를 바라보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위기감이 몰려왔다. 이제까지 내가 모른 채한 세월들, 어머니가 삼켜온 억울함과 고독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았다. 다시 제자리에 놔둬야 해. 어머니가 이걸 숨겨두신 이유가 있을 거야. 선영의 말에 도균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발견이 단순히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종이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원래 자리에 돌려놓은 후 선영은 거실로 나왔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댁의 불빛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저 불빛 아래에서 영애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문득 시댁 부엌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이상했다. 평소 8시만 되어도 불이 꺼지는데 벌써 밤 11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무언가를 하고 계신 모양이었다. 선영은 마음이 쓰여 잠옷 위에 코트를 걸치고 조용히 시댁으로 향했다. 혹시 어머니께서 무리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내일 차례상을 위해 밤늦게까지 홀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망설였다. 이 시간에 깨워드릴까 봐 걱정되었다. 주머니 안에는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대비해 만들었던 예비 열쇠가 들어있었다.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면서 갑자기 쓰러지실까 봐 걱정되어 몇 년 전부터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은 어둡고 부엌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물 무침도 해야 하고 잡채도 다시 간을 맞춰봐야 하고 나지막한 영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범한 준비 말들이었지만 그 뒤로 이어진 말은 달랐다. 나는 내 도리를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부엌으로 향하려던 선영은 발을 멈췄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다. 4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한 여성의 고독이 그대로 묻어났다. 며느리들이 와도 손자들이 와도 결국 밤이 되면 혼자 남겨지는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는 것 같았다. 시라도 다시 써볼까, 그때처럼. 작은 중얼거림이 이어졌다. 영애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동시에 스며 있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선영의 가슴에 꽂혔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했던 걸까? 이 집의 며느리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영애를 제대로 이해하려 노력했던가? 단지 까다로운 시어머니로만 여기며 그녀의 진짜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선영은 영애가 알아채기 전에 조용히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바로 코앞의 짧은 거리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다시 바라본 시댁 부엌의 불빛 아래 영애가 여전히 홀로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선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내일 명절이 지나면 반드시 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했다. 그 오래된 시 한 편이 두 사람 사이에 벽을 허물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절 아침 이른 새벽부터 영애가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모습이 눈에 선했다. 선영은 어젯밤 들었던 어머니의 쓸쓸한 혼잣말이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은 달라야 했다. 도균을 깨워 초등학생 1학년인 딸 예린이와 함께 일찍 시댁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영애는 여느 때처럼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있었다.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이고 제기를 정리하면서 중얼거리는 모습이 어젯밤과 겹쳐 보였다. 어머니, 선영의 목소리에 영애가 고개를 돌렸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어조였다. 어서 와라. 우리 이쁜 손녀 예린이도 일찍 왔구나. 나무를 좀 더 묻혀야 하는데 도와줄래?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었지만 선영은 그녀의 손을 잡아 멈춰 세웠다. 영애의 손은 예상보다 차갑고 거칠었다. 20년 넘게 이 집을 돌봐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잠시만 따라와 주세요. 영애는 당황한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눈빛이었다. 무슨 소리야? 차례상은 내가 차려야지. 네가 우리 집 방식을 어떻게 알겠어? 어머니, 믿어보세요. 오늘만은. 선영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느껴졌다. 영애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그때 시동생 도준과 동서 그리고 조카들도 시댁에 도착했다. 모두들 명절 인사를 나누며 분주하게 들어왔지만 선영은 그들에게도 특별한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선영은 가족들을 모아
작은 낭독회를 열었다. 평소 명절이라면 TV 앞에서 뒹굴거리거나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이상한 분위기에 모두가 조용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갖고 싶어서 여러분을 모셨어요. 선영이 말하자 도균이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다. 어젯밤 다시 가져온 그 분홍빛 종이였다. 영애의 눈이 그 종이를 보는 순간 크게 흔들렸다. 손을 입으로 가져가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걸 어떻게?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이걸 보고 나서야 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선영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치며 목을 가다듬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아이들까지도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쓰신 시를 함께 들어보려고 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바람 따라 흩날리던 내 꿈은 하얀 원고지 위를 춤추며 세상을 바꾸고 싶었는데 가족이라는 무게 속에 조용히 잠들어 버렸다. 하지만 때로는 꿈에서라도 그 시절의 나를 만나곤 한다. 펜을 들고 미소 짓던 그 소녀를 기억한다. 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다. 영의 한 맺힌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도균도 도준도 동서도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숨을 죽이고 들었다. 신앙독이 끝나자 선영은 미리 준비해둔 작은 책자를 영애에게 건넸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시집이었다. 표지에는 영애 시집 잊혀진 꿈들의 노래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글을 모아 만든 시집이에요. 서랍 속에 있던 다른 시들도 함께요. 이제는 우리도 어머니의 꿈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영애는 손끝을 떨며 시집을 받아들었다. 표지를 만져보고 페이지를 넘기며 자신의 글들을 다시 보았다. 40년 전 젊은 시절 적었던 시들, 중년에 홀로 끄적였던 글들, 모두가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걸 언제? 지난 밤 새면서 만들었어요. 어머니도 한 사람의 예술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순간 영애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 두 줄 흘러내렸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러다 점점 더 거세게 40년 넘게 참아왔던 서운함과 외로움,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던 아픔들이 모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그냥 이 집을 지키려고만 했는데.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도균이 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 우리가 몰랐어요. 엄마도 꿈이 있었다는 걸. 어머니, 앞으로는 시도 계속 쓰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선영의 말에 영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오랜 서운함과 응어리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도 함께 녹아내리는 듯했다.
20년 넘게 쌓인 오해와 갈등이 조용히 해소되고 있었다. 고마워. 선영아, 정말 고마워. 영애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가 느껴졌다. 더 이상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한 여자와 한 여자로서의 이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차례상은 형식적인 의무가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차려졌다. 영애가 밤늦게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려졌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가족이 그 어느 때보다 진정으로 하나가 된 것이었다. 조상님들께 올리던 정성스러운 음식들 대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더욱 소중했다. 영애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한번 시집을 펼쳐보았다. 자신이 썼던 글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 듯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다. 이제야 나를 알아주는구나.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영애의 모습에 선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어머니, 저도 이제서야 어머니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도균도 옆에서 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았다. 어색해하던 아들의 포옹을 영애는 조용히 받아들였다. 40년 넘게 키워온 아들이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안아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엄마, 앞으로는 시도 계속 써주세요. 저희도 엄마의 독자가 되고 싶어요. 도준도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평소 말이 없던 둘째 아들의 말에 영애는 또 다시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시 진짜 예뻐요. 저도 할머니처럼 글 쓰는 법 배우고 싶어요. 손녀 예린이의 순수한 말에 영애는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 몇십 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다. 그래, 우리 예은이랑 같이 동시를 써보자.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무거웠던 공기는 어느새 따뜻함으로 가득 찼고 어색했던 침묵은 편안한 정적으로 변했다. 명절이라는 굴레 속에서 이어졌던 오랜 갈등은 한 권의 낡은 시와 작은 용기로 인해 풀려났다. 영애는 시집을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다. 정말 오랜만이야.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명절은. 저도 그래요, 어머니.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기분이 들어요. 선영의 대답에 영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서로 다른 곳만 바라보며 지내왔지만 이제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영애는 새로운 시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영애는 오랜만에 펜을 들고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글로 옮겨보았다. 40년 만에 다시 찾은 꿈 앞에서 그녀는 한 편의 시를 완성했다. 늦은 꽃. 예순을 넘어 피어나는 꽃이 있다. 세월의 무게 속에서도 꿋꿋이 기다린 꽃이 있다. 오늘 그 꽃이 피었다. 가족이라는 토양위에서 사랑이라는 햇살을 받으며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바로 적기였나 보다. 꿈은 결코 늦지 않는다. 시를 다 쓰고 나서 영애는 가족들에게 보여주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영애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선영은 알았다. 진정한 가족은 전통의 무게나 의무감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순간에 완성된다는 것을. 형식적인 차례상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영은 예린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가슴 한편이 후련했다.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선영아, 오늘 정말 잘했어. 고마워. 도균이 선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도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우리 모두 잘한 거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할머니 시 진짜 예뻤어. 엄마도 씻어줘. 예린이가 졸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선영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선영의 마음은 따뜻했다. 라디오를 켜니 명절을 마무리하는 따뜻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며칠 전 들었던 그 DJ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여러분, 혹시 당신 곁에도 오랫동안 꿈을 접고 살아온 누군가가 있지 않나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마디가 그 사람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선영은 미소를 지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는 명절을 마친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가족에게로. 그들 중에도 오늘 우리 가족 같은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오늘이 끝나도 내일도 영애는 시를 쓸 것이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길이니까.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